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소중한 사람 당신, 고생 많았어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쉴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을 선물할게요. 당신을 위해 준비한 멜라토닌 드라마, 모락모락 피어나는 설렘의 한 번, 새록새록 떠오르는 추억의 한 번, 강물처럼 흘러와 호수처럼 머물다 가세요. 이제 잘 자요. 어느 도심의 외진 곳 한쪽으로 낡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시간이 멈춘 듯한 조용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그곳에는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만두 가게, 복만인의 만두집이 있습니다. 간판의 글씨는 세월의 발에 희미해졌지만 그 아래로 스며드는 따뜻한 불빛은 여전히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만두집 주인인 한복만 할아버지는 올해로 칠순을 넘겼습니다. 그의 손은 오랜 세월 만두소를 버무리고 만두피를 빚어 이곳저곳 성한 곳 없이 굳은 살이 박혀 있지만 만두를 다루는 손길만큼은 깃털처럼 부드럽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만두 가게의 문을 열었고 하루를 천천히 준비합니다. 부추를 씻는 소리, 만두국 육수가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만두소를 다지는 칼질하는 소리, 마치 고요한 선율처럼 규칙적이고 평화롭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서두름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모든 동작은 마치 명상하듯 천천히 흘렀고 그 천천히의 느림 속에서 복만인의 만두집 만두는 가장 정직한 맛을 찾아갔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의 아내 정순자 할머니는 식당 한쪽 구석 볕이 잘 드는 자리에 앉아 늘 남편을 도왔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하며 할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소박한 일상의 조각들입니다. 한복만 할아버지와 정순자 할머니는 슬하의 자식은 없지만 그 빈자리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오후가 되면 만두 가게 뒤편에 있는 소박하게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만두에 들어갈 재료가 자라는 그곳에서 할머니는 흙의 온기를 느끼며 고요한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저녁이 되면 노부부는 만두 가게의 문을 닫고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를 정리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속삭임처럼 조용하고 잔잔하며 두 사람이 만들어낸 만두처럼 포근하며 따뜻하고 그 따뜻함은 오래된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편안함으로 가득합니다. 둥글레차 한 잔을 나누어 마시는 이 시간, 그것이 노부부에게는 가장 큰 사치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이 시작되던 때의 늦은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만두 가게의 문을 닫으려던 한복만 할아버지의 귓가에는 희미하게 가느다랗고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앞치마를 두른 채 가련하게 들리는 소리를 따라 만두 가게 뒤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축 늘어진 골판지 상자 안에서 작고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겨우 태어난 지
몇 주밖에 안 된 듯 보입니다. 눈은 초롱초롱하지만 몸은 비쩍 마르고 지쳐 있어 보입니다. 이 작고 하얀 강아지에겐 짧지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복만인의 만두집 근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는 28살의 젊은 여성, 박민지가 살고 있습니다. 민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에 안간힘을 써보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끊임없이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민지에게는 하양이라는 암컷 강아지가 있습니다. 하양이는 대학 시절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와 민지의 외로운 시간을 함께해준 유일한 가족입니다. 민지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 하양이는 산책 중 길 잃은 수컷 강아지를 만나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하양이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서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하양이와 태어날 강아지들을 어떻게든 지키려 애썼지만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카페 매출도 떨어져 아르바이트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덧 하양이의 아이들 3마리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민지는 기쁘면서도 막막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강아지 4마리를 키우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사료값, 병원비, 그리고 비좁은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 민지의 통장 잔고만큼이나 빠르게 그녀를 짓눌러 왔습니다. 민지는 하양이의 아이들 3마리에게 좋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SNS, 동네 게시판에 입양 공고를 올렸지만 연락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간혹 연락이 와도 책임감 있는 입양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민지는 쉬는 날이면 가끔 복만인의 만두집을 찾았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와 정순자 할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와 넉넉한 인심으로 홀로와 밥을 먹는 민지를 맞아주었습니다. 민지는 그분들에게서 부모님과 같은 온정을 느끼곤 했습니다.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고민하던 민지는 큰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소의 안락사 위험에 맡기거나 무작정 길에 버리는 것보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강아지 1마리는 친한 언니에게 간곡히 부탁했고, 둘째 강아지 1마리는 자주 가던 반려동물 가게의 사장님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내 강아지 1마리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바로 이 작고 하얀 강아지입니다. 민지는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민지는 한복만 할아버지와 정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믿었습니다. 복만인의 만두집이 문을 닫을 무렵 민지는 깨끗한 골판지 상자에 부드러운 천을 깔고 가녀리게 떨리는 막내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만두가게 뒤편 가로등 아래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상자를 놓아두고는 멀리 떨어져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강아지가 엄마를 찾는 듯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갈 무렵 한복만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무릎을 굽혀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강아지의 작은 심장 소리가
할아버지의 가슴에 전해졌고 그 미약한 떨림은 할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한복만 할아버지와 강아지를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멀리서 지켜보던 민지는 다행스럽고 고마운 마음을 품은 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떠났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미약하게 떨고 있는 강아지를 만두가게 안으로 데려와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미지근한 우유를 조금씩 먹여봅니다. 그리고 작고 가녀린 강아지를 내려다보며 깊은 탄식을 내쉽니다. 누가 이토록 귀한 생명을 무심히 버렸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한복만 할아버지의 얼굴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집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 속에는 강아지를 향한 쉽게 거둘 수 없는 간절함이 함께 있는 듯 보입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차마 입 밖에는 내지 못한 채 이 아이를 거두어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눈빛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의 복잡한 속내를 단번에 읽어냅니다. 할머니는 그 눈빛이야말로 이 아이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복의 징표라고 확신합니다. 망설이는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정순자 할머니는 이 아이를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정성껏 키워보자는 결연하고도 따뜻한 의지를 선언합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받아들인 한복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을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 복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식이 없었던 두 사람에게 복이 넝쿨째 굴러온 아이란 뜻으로 말이죠. 복동이는 이렇게 복만인의 만두집이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무심한 봄바람처럼 흘러 훌쩍 자란 복동이는 늘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재롱 섞인 종종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복만인의 만두집엔 복동이의 그 작은 발소리가 마치 봄날의 개나리 새순처럼 싱그러운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복동이는 영리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겼고 한복만 할아버지가 만두를 빚느라 피곤해하면 조용히 옆에 누워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밤이 되면 복동이는 할아버지의 낡은 이불 한쪽 구석에서 웅크려 잠이 듭니다. 복동이의 작고 고른 숨소리는 노부부에게 가장 편안한 자장가가 되어줍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우리에게로 와 너무 기쁘다며 한 가족이 된 복동이에게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복동이가 온 이후로 복만인의 만두집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손님들은 복동이를 보기 위해 더 자주 찾아왔고 복동이의 초롱초롱 맑은 눈빛은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만두 맛은 원래도 좋았지만 복만인의 만두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복동이는 복만인의 만두집의 마스코트가 됐고 노부부에게는 늦게 찾아왔지만 커다란 선물이 되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복동이와 함께 텃밭을 거닐며 만두에 들어갈 채소를 따고 한복만 할아버지는 복동이가 좋아하는 닭가슴살을 삶아 작은 그릇에 담아줍니다. 노부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미소가 머뭅니다. 저녁이 되면 세 식구는 만두집 한쪽에 모여 앉습니다. 할머니는 복동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고 할아버지는 라디오를 틀어 조용한 음악을 들려줍니다. 복동이는 노부부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었고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안온한 풍경이 됩니다. 새 식구의 하루는 언제나 느리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행복이 숨쉬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할 때 복만인의 만두집의 불은 천천히 꺼졌고 노부부와 복동이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평안하고 깊은 단잠에 빠져듭니다. 복만인의 만두집 길 건너편 건물에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사내진미 식당이 있습니다. 남편 이진상과 아내 왕재숙은 30대 후반으로 언제나 바쁘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젊은 부부의 식당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SNS 마케팅으로 손님을 끌었지만 음식에는 정성보다 효율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진상은 매출 그래프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고 왕재숙은 경쟁 업체를 의식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만인의 만두집이 오래되고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끊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의 느린 만두 빚는 방식을 비효율적이라 판단했고 정순자 할머니의 여유로운 태도를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복동이가 온 이후 복만인의 만두집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자 젊은 부부의 질투와 불안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젊은 부부는 속으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체 저 낡고 단순한 만두집이 뭐가 그리 특별한지, 자신들의 깨끗하고 시설 좋은 가게보다 왜 인기가 많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뒤틀린 욕심은 결국 젊은 부부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젊은 부부는 그 모든 원인이 복동이라는 강아지 하나 때문이라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가 오기 전까지는 그저 고만고만했던 만두 가게였었다고. 젊은 부부의 대화는 늘 전략과 경쟁으로 가득했고 음식의 본질이나 손님에 대한 진심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이진상과 왕재숙은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그 노력의 방향은 이익 극대화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젊은 부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과 불안으로 가득하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 늘 피곤해 보입니다. 날도 이젠 제법 따뜻해진 라일락 꽃이 만개한 어느 날 오후입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복동이가 점점 커가자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기 위해 만두집 뒤편의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래도록 손대지 않은 곳으로 먼지와 낡은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상자들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지나 그렇게 상자들을 옮겨가며 정리하던 그때 복동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구석진 곳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려 왈왈짓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그런 복동이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합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굽혀 바닥을 파내기 시작했고 흙 속에 묻혀 있던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상자는 오래되었지만 견고했고 표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정순자 할머니에게 가져갑니다. 노부부는 낡은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 뭉치와 녹슨 열쇠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문서는 한복만 할아버지, 조부가 남긴 것으로 도심 외곽에 있는 작은 토지의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그 땅은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었지만 최근 도시 개발로 인해 큰 가치를 지니게 된 곳입니다. 증서와 함께 발견된 메모에는 조부의 신중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급할 경우일 때만 땅을 처분하고 그렇지 않다면 소중히 간직하여 다음 후손에게 물려주라는 당부였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 놀라운 발견에 복동이가 우리에게 온 덕분이라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는 복동이를 조용히 쓰다듬어 줍니다. 노부부는 갑작스러운 행운에 놀랐지만 흥분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노부부는 땅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땅을 지역 사회에 기부하여 작은 공원으로 만들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복만인의 만두집을 조금 더 편안하게 꾸미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은 생각보다 커서 만두집을 운영하지 않아도 노부부는 편히 살 수 있었지만 복만인의 만두집을 계속 꾸려가기로 합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만두를 빚었고 저녁에는 복동이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부부에겐 이미 가장 큰 복은 토지의 소유권 증서가 아닌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이 자신들 곁에 있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이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 여겼고, 정순자 할머니 역시 복동이와 남편, 그리고 이 평온한 일상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되뇌었습니다. 노부부의 이 평온함이 젊은 부부에게는 더 못마땅했습니다. 이진상은 노부부가 땅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모습을 보았고 노부부에게 큰 돈이 생겼음을 짐작합니다. 이진상은 확신에 찬 어조로 이 모든 행운이 복동이라는 강아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그 강아지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에 왕재숙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고 젊은 부부가 나누는 대화는 점점 더 어둡고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질투는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부부에게 온 행운이 모두 복동이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왕재숙은 인터넷에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반려동물에 관한 글들을 검색해보고 또 검색하며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젊은 부부는 복동이만 손에 넣으면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며칠 동안 젊은 부부는 복동이를 훔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젊은 부부의 대화는 점점 더 비열해졌고 양심의 가책은 탐욕 앞에서 무력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점심때가 지난 오후, 노부부가 잠시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왕재숙은 만두집 뒤편으로 다가갑니다. 왕재숙은 복동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손에 들고는 음흉스럽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순진하게 꼬리를 흔들며 왕재숙에게 다가옵니다. 왕재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복동이를 유인했고 복동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젊은 부부의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마자 이진상은 망설임 없이 복동이에게 달려들어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력에 복동이는 놀라 고통스럽게 낑낑거렸지만 젊은 부부는 동정심이나 죄책감 없이
그 소리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진상은 복동이를 통한 행운이 이제 자신들의 차례라는 왜곡된 확신을 강요하듯 작고 여린 복동이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진상은 복동이가 복만인의 만두집에 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들에게도 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힘없이 붙잡힌 복동이는 젊은 부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차가운 눈빛 속에서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는 복동이를 자신들의 식당 창고에 가두고는 복동이가 큰 보물을 찾아주길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그저 작고 순진한 강아지일 뿐입니다. 진정한 복은 사랑과 정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이렇게 강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동이는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렸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몰아붙였지만 복동이에게서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하자 이진상의 화는 점점 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이진상은 복동이를 더욱 거칠게 다루기 시작했고 급기야 강아지를 때리는 잔인한 행동까지 저질렀습니다. 복동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으나 늦은 시각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는 그 절규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진상은 모든 것을 복동이 탓으로 돌리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개라 매도하는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젊은 부부의 분노와 탐욕은 이제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결국 이진상은 복동이를 어둡고 좁은 창고 안에 가두고 아무런 먹이나 물도 주지 않은 채 창고 문을 매몰차게 잠가버렸습니다. 복동이는 두려움 속에서 홀로 남겨졌고 한기에 추워서 오들오들 떨어야 했으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렇게 시들해져 갔습니다. 작은 생명은 이렇게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복동이가 보이지 않자 노부부는 넋을 잃은 듯 온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습니다. 복동이의 이름을 부르는 노부부의 목소리는 애통하고 간절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노부부는 마치 어린 아기를 잃은 것처럼 복동이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복동이를 찾아 헤매던 어느 날 한복만 할아버지는 인근 쓰레기 더미 옆에서 움직임 없이 차갑게 식은 복동이의 작은 몸을 발견합니다.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한복만 할아버지의 비명에 정순자 할머니가 달려왔고 노부부는 복동이를 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노부부의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깊은 슬픔과 상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복동이를 정성껏 안아 복만인의 만두집 뒤편 작은 정원에 묻어줍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작은 나무 표지판을 만들어 복동이의 이름을 한자 한자 새겨 넣습니다. 노부부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복동이의 무덤을 찾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창문 너머로 노부부를 지켜보았지만 단 한 번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젊은 부부는 복동이가 자신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젊은 부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과 공허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복동이를 잃은 슬픔은 노부부의 일상을 깊이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한복만 할아버지와 정순자 할머니는 슬픔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복동이에 대한 사랑을 조용히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복동이의 무덤 옆에 작은 묘목 하나를 심어주었습니다. 그 묘목은 바로 향나무입니다. 향나무는 천천히 자라지만 신기하게도 복동이의 무덤 옆에선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만에 향나무는 사람 키를 넘어섰고 그 잎은 짙은 녹색으로 빛났습니다. 나무에서는 은은하고 깊은 향기가 흘러나왔고 그 향은 노부부의 마음을 조금씩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한복만 할아버지는 향나무의 은은한 향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꿈결 속에서 할아버지는 이전에 보았던 그대로의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빛을 가진 복동이를 다시 만납니다. 복동이는 할아버지를 그윽하게 조용히 바라보더니 그 향나무로 특별한 향로를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전했습니다. 그 향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깊은 편안함을 선물해 줄 것이라 하면서 말이죠. 꿈에서 깨어난 한복만 할아버지는 잊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정순자 할머니에게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동안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그것이 복동이가 남긴 마지막 부탁임을 깨닫고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노부부는 향나무를 조심스럽게 베어냅니다. 나무를 자를 때마다 깊고 그윽한 향이 퍼져나갔고 그 향은 주변을 평화로움으로 가득 채워주는 듯합니다. 한복만 할아버지와 정순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솜씨 좋은 목수를 찾아갑니다. 목수는 향나무의 특별한 기운을 느끼고는 정성을 다해 작업을 합니다. 향나무는 깎아낼수록 더욱 아름다운 결을 드러냈고 목수는 그 나무로 우아한 원통형 향로를 만들었습니다. 향로의 표면은 매끄럽고 따뜻했으며 손으로 만지면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목수는 마침내 완성된 향로를 노부부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목수는 향로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특별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노부부에게 이 물건을 부디 소중히 다루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부부는 향로를 복동이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귀한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노부부는 향로를 만두집 한쪽 가장 정갈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정성스럽게 모셔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복동이의 기억과 평온을 바라는 마음이 깃든 소중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노부부는 향로에 천연 허브와 향나무 가루를 조금씩 넣고는 연기를 피웠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가늘고 우아했습니다. 그 연기가 퍼지면 복만인의 만두집 전체가 고요하고 평온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은 그 향을 맡으며 자신들도 모르게 편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노부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복동이가 나타나 노부부를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맑고 잔잔하게 퍼져나갔고 노부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슬픔을 마치 깨끗한 물로 씻어내주듯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복동이가 떠난 후 채워지지 않던 가슴의 빈자리는 연기가 선사하는 깊은 평화로 서서히 채워졌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복동이가 여전히 자신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듯하다는 정순자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위로를 담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노부부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잠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했으며 향로가 가져다 준 고요한 안식이 노부부를 감싸 안았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복만인의 만두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심란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던 손님들은 마음의 불안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이곳저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한복만 할아버지에게 그 향에 대해 물었고, 할아버지는 복동이와 향나무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듣는 이들은 깊이 감동했고, 한복만 할아버지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만두를 좋아했고, 복동이와의 추억이 담긴 그 향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 여성이 만두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몇 달째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따뜻한 만두국을 대접하고 향로를 가까이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만두국을 맛있게 먹었고 식사를 하며 향을 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선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포근한 품 안에 있는 것만 같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특별히 작은 천주머니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향나무 가루가 조금 담겨 있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집에 돌아가 잠들기 전에 향을 피워보기를 권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말대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건네받은 향을 정성스레 피웠습니다.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향을 맡으며 그녀는 평온한 마음으로 침대에 몸을 누였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방 안을 채웠고 그녀의 몸과 마음 속에도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던 어릴 때로 돌아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따뜻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쾌한 기분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SNS에 올려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인의 만두집에는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복동이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해 향나무 가루를 작은 천주머니에 담아 복동향이라 이름 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값은 받지 않았고 그저 마음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 사람들은 작은 선물들을 두고 가거나 그 평온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곳에 적극적으로 퍼뜨려 주었습니다. 복만인의 만두집은 단순한 만두집을 넘어 평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알려지며 명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복동이가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부부는 이처럼 따뜻한 나눔을 통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부부의 생활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만두를 빚었고 음식을 준비했으며 저녁에는 조용히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젊은 부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복만인의 만두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질투심에 불타 눈이 멀고 있었습니다. 왕재숙은 인터넷에서 향나무 향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상당한 금전적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왕재숙은 향로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자신들도 마땅히 그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탐욕은 젊은 부부의 마음속에 또다시 비열한 계획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밤마다 잠을 설쳐가며 향나무 향로를 훔칠 방법을 모의했습니다. 탐욕은 젊은 부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양심은 더 이상 젊은 부부를 막지 못했습니다. 젊은 부부의 탐욕은 결국 그들을 가장 비열한 범죄로 이끌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향나무 향로가 자신들에게도 부와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 맹신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새벽, 이진상은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복만인의 만두집이 뒷문으로 침입했습니다. 노부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향나무 향로는 복만인의 만두집 한쪽에 소중하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진상은 향로를 발견하고는 거친 손길로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향나무 향로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이진상은 빠르게 자신의 식당으로 돌아왔고 아내와 함께 향로를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복만 할아버지는 향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집니다. 아내 정순자 할머니와 함께 주변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슬픔과 상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러나 한복만 할아버지는 향로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탓하며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조용히 기도합니다. 복동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 너무도 아쉽기는 하지만 아마도 자신들에게보다 그 향로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로 찾아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복만 할아버지의 깊은 이해와 체념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요하고 자비로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젊은 부부는 훔친 향나무 향로를 자신들의 사내 진미 식당에서 사용해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정성과 사랑이 아닌 오직 욕심만으로 가득했습니다. 향나무 향로만 있을 뿐 향나무 가루가 없어 젊은 부부는 값싼 향료들을 사와 향로 안에 넣고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맑고 은은한 향기 대신 이상하고 불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너무 독해서 젊은 부부에게조차도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진상은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른 좋다는 향료들을 사와 넣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연기는 점점 더 이상하게 짙어졌고 그 속에서는 역겨운 냄새와 함께 검은 그을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손님들은 식당으로 들어왔다가 고약한 냄새를 맡고는 곧바로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사이 젊은 부부의 식당은 텅텅 비게 되었고 악평이 SNS를 타고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상은 극도로 화가 나 향나무 향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진상은 격분하였고 이 쓸모없는 물건이 자신을 망치고 있다며 소리쳤습니다. 이진상은 향나무 향로를 들고 식당 뒤편으로 나가
망치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향나무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향로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들은 골목 바닥으로 흩어졌고 미세한 향기만이 쓸쓸히 흩날렸습니다. 이진상은 부서진 조각들을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젊은 부부는 자신들의 손으로 소중한 것을 그렇게 파괴했고 그 결과로 찾아올 대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젊은 부부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는 자꾸만 복동이가 나타나 슬픈 눈을 하고 젊은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요동치듯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사내 진미 식당은 늘 텅 비어 있었고 경영난은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왕재숙은 불안 증세가 심해져 약을 먹지 않으면 고통스러웠고 이진상은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차 늘 씩씩거리며 괴로워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급격히 악화되었고 젊은 부부는 매일 밤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기만을 반복했습니다. 이진상은 모든 잘못을 아내에게 돌리며 걔를 데려오자고 네가 먼저 주장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 몰아세웠고 왕재숙은 이에 맞서 당신이 찬성해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만 떠넘긴다며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과 책임 전가 속에서 젊은 부부의 삶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는 복만인의 만두집보다 번창하던 사내 진미 식당은 이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젊은 부부의 얼굴에는 원망과 절망만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향나무 향로를 잃었지만 슬픔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복동이가 쓸쓸하지 않게 무덤을 찾아가 말을 건넸고 복동이가 남긴 소중한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만두집에 자주 들르던 낯익은 청년이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한복만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청년은 말 대신 간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는 무언가 긴급한 일이 있다는 듯 황급히 따라오라는 손짓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영문을 몰랐지만 청년의 다급함에 이끌려 서둘러 만두집을 나섭니다. 청년이 할아버지를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사내 진미 식당의 지저분한 뒷골목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바닥에 닿자 섬뜩한 파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향나무 향로의 잔해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뒤엉킨 채 희미하게 남아있는 향나무 향로의 파편들. 한복만 할아버지의 가슴은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분노나 원망 대신 조용히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만두집으로 돌아와 파편들을 작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돌아와 주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고 한시름이 덜어지는 그날 밤 한복만 할아버지에게 복동이가 꿈으로 찾아와 조용히 말을 합니다. 복동이는 할아버지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복동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부서진 향로의 조각들을 가루로 만들어 자신의 무덤에 뿌려달라고 부탁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 얘기합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복동이가 찾아온 꿈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부부는 꿈에서의 복동이 부탁을 다시 한번 따르기로 합니다. 노부부는 향로의 파편들을 정성스럽게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동이의 무덤에 그 가루를 조심스럽게 뿌려주었습니다. 고운 가루가 무덤 주변으로 땅에 닿는 순간 미세한 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복동이의 무덤 주변에서 작은 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싹들은 눈부신 속도로 자라나 보름 만에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이 나무는 세상에서는 본 적 없는 독특하지만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줄기는 은빛으로 빛이 났고 잎은 연두색과 황금색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나무에서는 은은하고 평화로운 향기가 흘러나왔으며 이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마음이 평온해지고 깊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복동나무라 이름 붙였습니다. 복동나무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소식을 전해 들은 지역 구청장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구청장은 복동나무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무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주는 평화로운 기운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구청장은 한복만 할아버지에게 복동나무의 유래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복동이와의 애틋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구청장의 눈시울은 점차 붉어졌습니다. 복동이와의 애틋했던 이야기가 끝나자 구청장은 한복만 할아버지에게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는 소감을 전하며 구의 중앙공원으로 옮겨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힙니다. 구청장은 한복만 할아버지에게 나무를 옮기는 것에 대한 허락을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후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합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복동이의 뜻일 것이라 생각하고 구청장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구청장은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나무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노부부에게 큰 포상금과 함께 명예 시민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복동나무는 중앙공원이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졌고 그 주변에는 복동이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표지판도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보러 왔고 복동나무의 향기를 맡으며 행복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와 정순자 할머니는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복동나무를 바라봅니다. 노부부의 마음에는 슬픔보다 감사와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이진상과 왕재숙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더는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왕재숙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분통을 터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어째서 저 만두집 사람들만 계속해서 복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격양된 심경을 토해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진상 역시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고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는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동이를 학대하고 향나무 향로를 훔쳐 파괴한 과거의 사실이 잠시 뇌리를 스쳤으나 솟구치는 분노 앞에서는 그 죄책감마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눈이 멀다 못해 이성을 잃은 젊은 부부는 복동나무에 가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중앙공원으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공원은 고요했고 복동나무는 은은한 빛을 발하며 서 있었습니다. 이진상은 복동나무 주변이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진상은 복동나무 밑에 보물이 묻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노부부가 모든 걸 다 가져갔을 리는 없을 거라고. 하지만 젊은 부부가 흙을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이라고는 그저 평범한 흙과 돌뿐이었습니다. 왕재숙은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복동나무 줄기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때 중앙공원 경비원이 젊은 부부를 발견합니다. 경비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진상과 왕재숙은 공공기물 훼손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젊은 부부가 복동이를 학대하고 향나무 향로를 훔쳐 파괴한 사실이 모두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CCTV 기록과 여러 증거들이 젊은 부부의 범죄를 명확하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한복만 할아버지와 정순자 할머니는 놀랍게도 젊은 부부를 선처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판사는 노부부의 넓은 심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결국 젊은 부부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젊은 부부의 탐욕이 낳은 결과로 사내진미 식당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젊은 부부는 다른 곳으로 떠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떠나기 전 자신들을 선처해달라 호소해준 노부부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자신들의 극심한 탐욕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깊이 후회했습니다. 노부부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두 사람의 어깨를 조용히 어루만져 줍니다.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노부부는 젊은 부부가 조금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와 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복만인의 만두집을 운영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갑니다. 노부부는 받은 포상금을 아동센터와 노인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돌아온다. 복동이가 알려준 것 같다고 한복만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노부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중앙공원을 찾아 복동나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복동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복동이를 추억했고 한결같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복동나무는 계절이 바뀌어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사계절 내내 은은한 향기를 내어주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복동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아기가 몇 달째 밤마다 울어 젊은 부부는 지쳐 있었지만 복동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시간을 보내자 아기는 언제 울었냐는 듯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한시름 놓인 듯 마음이 편안해졌고 아기가 잠든 사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웃어봅니다. 오후가 되어 저녁을 먹기 위해 젊은 부부는 아기를 안고 복만인의 만두집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붐벼 기다려야 했지만 복동나무 아래에서 얻은 평온 덕분인지 그 기다림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창가 쪽 자리 하나가나
젊은 부부는 테이블에 앉습니다. 메뉴를 정하고 잠시 기다리니 정성이 담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만두국이 젊은 부부 앞에 놓입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젊은 부부의 아기를 보며 까꿍합니다. 아이가 생글생글 웃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젊은 부부에게 아기를 봐줄 테니 편히 만두국을 먹으라고 합니다. 젊은 부부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는 따뜻한 만두국을 맛있게 먹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그런 젊은 부부를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습니다. 늦가을 달빛이 은은하고 정겹습니다. 노부부는 함께 만두집 문을 닫습니다. 한복만 할아버지는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며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고 정순자 할머니 역시 당신도 고생 많았다고 할아버지에게 따뜻하게 화답합니다. 한복만 할아버지가 창문을 열자 중앙공원 쪽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이 복만인의 만두집과 노부부를 포근히 감싸 안아줍니다. 깊고 은은한 향이 코끝에 맴돕니다. 노부부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둥글레 차를 따릅니다. 그 따뜻한 찻잔 사이로 노부부의 지난 순간순간들이 아련하게 스쳐갑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묻습니다. 당신, 행복하냐고. 한복만 할아버지는 답합니다. 행복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정순자 할머니는 창밖의 어둠 속에 서 있는 복동나무의 방향으로 시선을 던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 역시 행복하다고. 한복만 할아버지와 정순자 할머니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둥글레 차를 마십니다. 노부부의 하루는 언제나 느리고 고요하지만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나눌 수 있어서 기쁘며 그리고 행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